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원교육 수학 강사 윤지용입니다. 제가 보통 설명회 자리에서 사실 저희 반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 시기적절하게 뭘 해야 되는가의 학습 전략 설명드리는 거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그래서 유튜브에 제 설명회 영상이 되게 많은데 그럴 때마다 다 제가 이제 어떤 테마를 잡아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여름이잖아요. 여름방학 너무 짧고 그리고 해야 될 게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지금 고1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다 공통수학 2 공부를 해야 하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이제 좀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 어떻게가 제가 반의 시스템에 이미 녹여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를 제가 생각하는 게 저희 반의 시스템이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공통수학 2를 저희 반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서 내신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준비가 되더라고요, 오늘 설명의 자리가. 그래서 그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보고, 그리고 아무래도 방학이다 보니까 뭐 선행학습을 한 과목 정도를 이제 병행을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 뭘 하는지는 아이들별로 너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반에서 선행학습을 이번에 선택한 건 미적분 2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여름방학부터 학기 중까지 잡은 라인이에요. 이것은 정확하게 지난 겨울과 3, 4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하는 패턴인 것이고, 요런 식으로 지금 저는 이제 중간고사에 맞춰가지고 적어놨지만, 기말고사도 똑같아요. 방학 수업이 있을 것이고, 내신 대비를 저는 한 6주 정도를 잡고, 앞에 3주, 뒤에 3주, 이렇게 좀 분리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번에 하나 생각을 미리 하셔야 되는 게, 방학 끝나면은 중간고사까지 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아마 방학 끝나고 중간고사 대비하려고 그러면 당황하는 아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 텀을 잘 봐주시면은 아마 1학기 때에 비해서 조금 짧은 기간이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방학 때부터 미리 사실 중간고사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고, 보통 저는 이제 방학 때 루틴 교재라고 저희 이제 자체 교재 이름인데 루틴 교재로 수업을 하고, 그리고 학기 중에 한 3주차까지는 메사이 교재라고 또 교재가 배부가 됩니다. 매 시간마다 이제 배부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3주차에는 학교별 파이널. 저희 반 연합반입니다. 연합반이 장점이 있어요. 확실한 장점은 수준별이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랑 비슷한 성적대, 비슷한 실력대 아이들이 같이 수업할 수 있다. 이게 당연히 연합반의 장점인데, 연합반이 가지는 단점이 있을 수 있죠. 학교별 시험 대비가 될 것이냐. 그렇다는 것은 연합반 강사의 어떤 숙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별로 시험 대비를 해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마지막 3주에는 학교별 파이널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험은 이제 기출 시험은 아니고요. 제가 학교별로 다 만드는 시험입니다.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요. 시험 구성 자체를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이제 중간고사 때 어떤 한 경기여고 학생의 시험인데 한 10회 정도를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거보다 더 10회에서 조금 더 많이 볼 때도 있고, 한 최소 10회차죠. 10회차 정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학교 시험에 좀 익숙한 상태로 학교 시험을 보러 간다. 요거는 좀 확실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저 앞에 방학 교재랑 이 학기 중 교재 이렇게 좀 나누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방학 교재 목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지난 공통수학 1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경우의 수라는 단원, 여기 있잖아요. 경우의 수라는 단원이 딱 한 단원이 편제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방학 공통수학 2 수업이 회차가 몇 회 정도 잡힐까요? 대략 한 10회에서 11회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은 주 2회 수업을 하다 보면 공통수학 2의 단원이요. 도형의 방정식, 집합명제, 함수. 근데 도형의 방정식이 4단원이 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함수도 그 안에 한 3, 4단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다 합치면 단원 개수가 한 10개 정도가 돼요, 실제로. 근데 여름방학 때 10회 정도 수업을 하면 한 단원에 수업 한 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굉장히 압축적으로 하겠죠. 그럼 그 안에 아이들이 딱 하루 수업을 배워서 그걸로 시험을 본다? 그게 조금 비현실적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비교군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인데, 요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사실 다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거의 다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 위주로만 수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솔직히 그랬을 때도 있었는데, 학기 중 수업은 사실 시험만 봐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학기 중에는 뭘 배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강사가 앞에서 판서 수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잘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테스트 위주로 수업을 하는 수업 vs 여전히 수업을 진행하는 것 사이에 저도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테스트 위주의 수업만 했을 때도 있었는데 그 방식을 바꾸게 해준 게 저희 아이들이었어요. 왜냐면 이 방식으로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아이들이 테스트만 연습해가지고 될 정도의 어떤 실력을 방학 때 쌓지 못하는구나. 그게 막 상위권, 최상위권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일지라도 굉장히 극소수의 아이들만이 그 방식이 가능하다라는 제 판단이 들어서 제가 학기 중에도 이 교재 라인업을 만들어서 수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 배부된 교재가 13번 교재인데요. 이 13번 교재는 단원명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요 경우의 수라는 하나의 단원이 다시 하나의 교재가 되는 거죠. 대신에 그 다뤄지는 유형은 다 똑같습니다. 개념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2번 학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연계 학습을 통해서 방학 때도 수업이 진행되고 학기 중에도 계속해서 저는 이제 칠판에 서가지고 수업을 하고, 아이들은 계속 배워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학원에 왔으면은 시험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뭔가를 배우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수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시험 봐야 되는 건 맞아요. 어쨌든 아이들이 시험 연습을 해야 되는 걸 맞아서 저는 그걸 주말로 뺍니다. 주말 클리닉을 항상 이제 세팅을 해놓고 거기 오면은 시험지를 항상 풀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중간고사 기간과 기말고사 기간, 여기 이제 여름방학부터니까요. 저는 여름방학 때는 그러면 주말 클리닉 때 누적 테스트를 뭘 보려고 하냐면은, 요게 이제 저희 반의 이제 어떤 작전인 거죠. 대수, 미원, 확통. 요게 수능 범위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능을 미리부터 준비를 하는 건데, 아까 제가 이제 특강은 미적분 2를 깔린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이유도 사실은 여기서 대수, 미원, 확통에 대한 공부가 매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렇다는 건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문제 풀고 할 정도의 어느 정도 예전 선행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긴 한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세트씩 시험을 보고, 대신에 중간고사 기간과 기말고사 기간에는 이때 나오면 구구단 테스트, 이거는 이제 30분에 30문제 푸는, 마치 구구단 외우듯이 문제 빨리 풀자 타임어택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30분에 30문제를 풀면은 정말 막 학교에서 막 수학 10등 안에 드는 아이들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5점 겨우 맞는 정도. 그리고 평균 점수는 한 15점에서 20점 사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주 타이트하게 훈련을 하니까 아이들이 뭔가 빨리빨리 푸는데 이제 도가 트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굳이 정규 수업 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말 클리닉으로 빼서, 주말 클리닉 시간은 우선 토요일, 일요일 오전 타임으로 이번 여름부터는 진행을 하려 하는데, 요거는 반의 아이들의 수요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열어놨을 때도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반의 아이들이 요구하는 어떤 시간대가 있으면은 제가 추가적인 시간을 신설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기준을 오전으로 잡아놓고 요때 나와야 한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고 있다면은 그러면 이때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요렇게 진행을 해서 이번 여름방학 기준으로는 한 5주 정도 나옵니다. 5주 정도면 아이들이 한 10세트 정도 시험지를 풀게 되니까 수능 공부가 방학 때 함께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면, 수업 후에는 항상 제가 남아가지고 대략 한 12시까지는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교재는 제가 이제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보통의 수학 교재랑은 좀 다릅니다. 제가 이 자부심 하나는 확실한 게, 이 주변에 어떤 수학학원의 어떤 반의 교재보다도 설명이 많이 써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르친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이 만족할 만한 설명이기 위해서는 사실 좀 높은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재가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만 배치되어 있는 수학 교재가 아니고요. 저는 진짜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항상 이제 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아이들이, 근데 이제 단점도 있겠죠. 안 읽으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저희 반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책을 써서 줘도 그걸 안 읽어보면 실력이 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또 반에서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이걸 좋아하는 아이들은 계속 읽어요. 클리닉 시간에 남아가지고도 교재 읽으면서, 제가 이것들은 수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미 써놓은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읽으면서 저한테 선생님 이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공부하는 반을 만드는 게 저희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재 진행도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도 제가 뭔가 딱딱 남기는 걸 좋아해서 프린트로 과제를 주지 않고 책 형태로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방학 때 10회차 수업이 진행이 되면은 과제장도 한 10권 정도 예쁘게 가지런히 정리가 되니까 그거 버리지 않고 학기 중에 계속 간직하면서 공부를 복습을 하는 거고요. 그 수업 영상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업 영상, 아이들이 많이 이 수업 영상을 무조건 왜 봐야 되냐면, 말씀드렸듯이 10회차 수업에 10개 단원 하려면 한 단원의 수업에 굉장히 밀도가 높습니다. 난이도도 높고요. 그거 한번 들었다고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게 아이들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남겨놓고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수업 영상 깔끔하게 제공되고 있고, 오답 노트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틀린 거 다시 푸는 게 오답 노트라 생각 안 하고요. 내가 다시 풀고 싶은 문제 다시 푸는 게 오답 노트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문제 풀면서 저는 체크하는 시스템을 아이들한테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야, 너 이거 다시 풀고 싶으면 체크해놔. 그럼 내가 알아서 이제 만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맞은 문제도 좀 다시 풀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수업 영상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요게 이제 아이들이 한 수업이 다 맞춰지면 여기 이제 10개가 쌓이겠죠. 이번 여름방학엔. 그래서 10개가 쌓이면은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방학 때 수업했던 이 영상들 공부 복습하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이제 미적 분투를 왜 하느냐. 그건 사실 저희 반의 역사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반이 지금 7월에 개강했어요. 작년 7월에. 작년 7월에 개강했고,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남아있는 학생들이 지금 반의 절대 다수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이제 소수의 충원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 반에 대략 한 80% 이상의 학생들은 이미 작년 7월부터 같이 온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커리큘럼을 진행할 때 미적분 1, 대수, 미적분 1 이렇게 미적분은 2번 수업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적분은 두 번째 수업했던 시점이 11월, 12월인데 그때 사실은 뭐 수능 최고 난도 문제까지 수업에서 다 다뤄졌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는 이번 여름에 미적분 1에 대한 수업을 다시 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했던 걸 복습하기를 저는 바라는 거죠. 수업을 계속 들을 필요는 없는 거죠. 이미 드러났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아닌 학생들은 미적분 1을 이번에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별로 이제 특강이라는 건 말 그대로 특강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저희 반의 필수 특강으로 이걸 잡아놓은 이유는 지금 저희 반의 아이들이 절대 다수가 지금 그런 커리큘럼을 따라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아이들이 미투를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한 번 한 학생들도 있는데 그건 안 한 거나 다름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수능에서 미적분투가 빠졌다? 그럼 미적분투를 아이들이 아예 안 해도 되냐? 아예 안 해도 되면 저도 안 할 건데 결국은 내신 때문에 하긴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선택 과목 선택할 때 미적분투를 선택하지 않고 최상위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들은 미적분투를 선택해서 내신을 볼 것인데, 그럼 그걸 아예 지금 한 번도 안 했는데 언제 할 것이냐? 겨울에는 대수랑 미적분 1을 같이 하고 확통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너무 빡빡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혹시 기하까지 해야 될 수도 있으면. 이번 여름이 좀 짧기는 해도 아이들한테 미적분 2를 가르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시간이겠다라고 저는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반의 특강입니다. 이 미적분 2 수업은 짧게 갑니다. 저는 특강은 짧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업 대상, 이 대상은 어쨌든 대수미적원은 됐어야 돼요. 대수미적원 됐는데 미적분2가 조금 아쉬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업이며, 화목 오전에 수업해서 총 6회 진행됩니다. 저희 회차 적어놓지 않았는데 6회니까는 사실 미적분2를 6회 만에 끝낼 수 있다. 없어요. 6회 만에 못 끝내는데 근데 60회에도 못 끝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해야 될 걸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하는 이 목적은요, 미분 적분에 대해서 수업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냥 함수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높은 수준의 함수 수업을 통해서 이 함수 수업은 대수에도 영향이 갈 수 있고 미적 1에도 영향이 갈 수도 있고 공통수학 2에도 실제로 영향이 갑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분수함수를 다루는 게 사실 미적분 2거든요. 조금 수준 높은 분수함수를 다루는 게. 근데 공통수학 2 문제를 풀 때 제가 분수함수를 써서 푸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 미적분 2에서 그걸 배운 학생들은 그걸 받아들이겠지만,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사실은 어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정규 수업이랑 연계되는 그런 함수 수업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수업 후 클리닉에서 과제 다 끝내고 갈 수 있게끔 과제량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뭔가 배웠으니 혼자서 풀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끝내고 갈 수 있을 정도, 그렇게 특강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 반의 소개에 대해서 좀 해드렸는데, 네. 제가 추구하는 거는 공부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들어오면은 휴대폰을 일단 다 걷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사실은 전자파를 좀 차단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여름방학 때도 방학마다 제가 이제 플래너 같은 거 쓰는 법도 알려주고 플래너 시간 이벤트도 하고, 그래서 공부 시간 많을 때마다 뭐 상품권도 주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으쌰으쌰해서 공부를 시키는 반으로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좀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기억 수학 강사 윤지용이었습니다.